특히 자녀가 부모님의 이제 노후 생활에서 건강에서 좀 가장 우려하고 있는 1위가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오더라도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가급여는 본인이 15%, 시설급여는 본인이 20% 정도 본인의 이제 노후 준비 여부가 자녀가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데 단단한 주춧돌이 가족들이 함께 상속증여에 있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아보시고 최대한 활용하셨으면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세 번째 파트, 이제 건강에 대한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 노후 준비 리스크로 부모, 자녀 세대 모두 건강을 이렇게 빼놓을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특히 자녀가 부모님의 이제 노후 생활에서 건강에서 좀 가장 우려하고 있는 1위가 중증 치매라고 답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모두 요양원을 고려하는 상황 1순위로 중증 치매 상황을 꼽으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부모, 자녀 세대 모두 노후 준비에 있어서 이러한 건강 문제를 대비하는 것 또한 전략을 잘 세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치매 간병 보험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매 간병 보험이요? 이름도 그렇고 좀 최근에 나오는 또 치매 간병 보험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치매 환자 숫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출시되는 치매 간병 보험은 치매의 본질적인 특성을 반영한 포괄적인 보장을 제공하는데요. 기존의 치매 보험이 진단비와 치료비 중심이었던 것에서 발전해서 중증 치매뿐 아니라 경도 치매까지도 단계별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단보험금과 함께 매월 생활자금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진료비뿐만 아니라 이 생활자금을 지급한다라는 점이 좀 더 특별한 것 같은데, 이 서베이에서도 보면 이 중증 치매에 이른 경우에 요양원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굉장히 이제 부모 세대, 자녀 세대 모두 제일 많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요양원에 입원을 해도 받을 수 있는 건지.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은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께서 입원하실 수 있는 기관으로 의료진이 상주하면서 24시간 간호와 약물 관리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앞에서 말씀 주신 요양원은 장기 요양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께서 식사나 위생 등 생활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게 요양원에 들어가신 분들만 이 치매간병보험금을 활용할 수 있는 건지. 네, 치매간병보험은 상품마다 보장 내용이 조금씩 다르실 수 있는데요. 보통은 장기 요양 판정만 받으셔도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을 들어가시는 경우나 들어가시지 않는 경우 모두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부모님께서 장기 요양 1등급에서 2등급 판정을 받으시고 요양원에 들어가신다면 국가에서 시설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액 다 국가에서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일부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험금으로 충당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요양원에 들어가시지 않아도 이걸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고, 또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셨을 때에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국가에서도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규모는 혹시 어느 정도 될까요? 국가에서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시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보유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 서비스를 통해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께서 연세가 드시면 아프시거나 아프시지 않더라도 혼자 힘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직원이 방문해서 일상생활 가능 정도나 인지기능 등을 조사해 요양인정 점수를 부여합니다. 이때 일상생활 수행 가능 정도에 따라서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장기 요양 등급을 부여받으면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조금 단어가 어려워서 이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가급여는 부모님께서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를 받으시는 형태이고, 시설급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입소하셔서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으시는 형태입니다.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오더라도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가급여는 본인이 15%, 시설급여는 본인이 20% 정도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기 요양 등급 1등급을 받으신 어르신께서 한 달에 부담하시는 본인 부담금이 재가급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1만 원 정도, 시설급여는 51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수명이 길어서 아프시는 기간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치매 간병 보험을 활용하시면 이 본인 부담금을 지출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마지막으로 건강 파트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부모 세대, 자녀 세대 모두 노후 리스크로 좀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이 있었고 또 건강 시 우려되는 것 1위가 바로 중증 치매 증상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좀 이런 흐름과 더불어서 치매 간병 보험이 많이 출시되고 있고 또 활용되고 있는 점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서베이 결과를 살펴보면서 부모 세대, 자녀 세대 모두 각자가 조금 노후 준비에 관한 좀 전략을 세우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느껴졌는데요. 좀 노후는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좀 가족이 함께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인 것 같다라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각각 그리고 함께 좀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한다라고 좀 보시나요? 이번 서베이를 통해서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노후 준비 상태, 노후 준비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할 수 있고 감명 깊었던 점은 부모는 정작 노후 준비가 미진한데 자녀의 결혼과 재산 형성을 위해 아낌없이 주고 싶다는 것이 이제 설문 내용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부모님께 재산을 받고 싶겠지만은 부모님께서 받을 금액이 없다고 가정하면서 스스로 삶을 개척해 보려는 것도 설문 결과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은 이제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본인 노후 준비에 최선을 다해 보시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이제 노후 준비 여부가 자녀가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데 단단한 주춧돌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데이지님은 좀 어떠신가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모님 세대나 자녀 세대 모두 노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서로의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함께 대화하면서 부모님께서 노후에 필요하신 생활비가 어느 정도인지 또 자녀들의 내 집 마련이나 손자 양육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공감대 위에서 가족들이 함께 상속증여에 있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아보시고 최대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노후에 아프실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기 요양급여도 받으시겠지만 의료비 지출이 장기화되다 보면 부담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험 상품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4 부모 자녀 간 노후 준비 인식 조사 결과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부모 자녀 간의 또 노후 생활 준비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한 대화를 좀 바탕으로 준비 전략을 좀 함께 잘 세우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